이번 시간에는 원자 모형에서 수소의 전자 배치에 대한 개념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었냐면 톰슨의 전자 발견, 러더퍼드의 원자핵 발견, 그 다음에 골드슈타인의 양성자 발견, 체드윅의 중성자 발견을 통해서 원자의 저번 시간에 배운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원자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면서 뭐 동위 원소라든지 이온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요. 그때 모형이 어땠냐면은 러더퍼드에 의해서 정리가 되냐? 원자핵은 어디에 있다? 중심에 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이 원자핵 주위에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아냈는데 이제부터 누가 나타나냐면 보호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이분들의 이 보호 아저씨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살짝 눈여겨볼 거예요. 이 보호 아저씨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건 거지. 맞아. 오케이. 좋아.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전자가 주위에 있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이제 보호 아저씨의 생각은 뭐였냐면 그렇다면 과연 이 전자는 핵 주위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게 궁금했던 거. 어떻게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여기를 잠깐 멈추고 약간의 배경 지식을 조금 더 알고 가주셔야 서로 대화하기가 편합니다. 배경 지식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찌됐건 간에 원자핵은 정기적으로 어떤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어찌됐건 간에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이들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무엇이 반드시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원자핵이 여기에 있고 전자가 어딘가 있을 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딘가 전자에 있을 때 여기에 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원자핵에서 전자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가까울수록 여기가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 더 안정되게 더 들러붙었겠지. 그렇다면 나는 이 전자를 여기 있던 이 전자를 이쪽으로 바깥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다시 그림을 살짝 지우고 여기에 있던 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있던 이 전자를 이쪽으로 다시 원자핵에서 멀어지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에너지가 들어가야 될까? 나와야 될까? 나와야 될까? 다시 둘이 꽉 붙들고 있어. 붙들고 있는데 내가 얘를 잡아 빼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서 전자에게 에너지가 들어가 주어야 그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막 움직여서 끊고 나가겠지.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나가기 위해선 이만큼 에너지가 무엇을 흡수를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이 바깥에 있던 전자가 원자핵 쪽으로 이렇게 다가간다라는 말의 뜻은 아무래도 이만큼의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값이 방출 그만큼 나가 주어야지만 어떻게 될 수 있다? 원자핵 쪽에 끌려가는 거지. 왜 원자핵이 끌어당기는 힘은 그대로인데 전자가 에너지가 별로 없어. 에너지라 하면 운동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별로 없어. 그럼 아무래도 이 원자핵이 끌어당기는 쪽으로 끌려갔을 거라는 거지. 근데 자기가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 끊어내고 쫓아나갈 수도 있다는 거. 일단 가까워진다 멀어진다는 것은 에너지의 흡수 방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배경 지식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배경 지식으로는 무엇이냐면 에너지의 방출 방식. 에너지의 방출되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너지를 버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크게 따지면 두 가지 방식으로 채택을 돼요. 이걸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 이렇게 그래프를 살짝 그려놓고 일단 X축을 놓고 여기에 전자가 Y축이 이제 무엇이 되어지냐면 에너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이만큼에서 출발을 할게요. 출발을 했어. 그럼 버릴 때 어떻게 이렇게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듯이 내려가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식의 계단 모형을 가지는 형태가 있고 자 어떤 거냐면 여기에 이제 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가 에너지를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가 에너지를 버리니까 어떻게 돼? 원자핵 쪽으로 이쪽으로 가까워져 에너지 값이 내려가 라고 할 때 이렇게 어떻게 미끄럼틀 내려가듯이 스무스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쪽은 상황이 좀 다르게 전자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버릴 때 그냥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만큼을 버려야지만 이만큼을 에너지를 버려야지만 이 전자는 여기 올 수 있다는 거지. 또 이만큼의 에너지를 또한 에너지를 버려줘야 되고 또 이만큼의 에너지를 버려줘야지만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요만큼만 에너지를 버렸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받았을 때 내가 에너지 최소한 이만큼을 받아야지만 여기 있던 에너지가 일로 갈 수 있는 거고 에너지를 버릴 때는 대충 버리지 말고 이만큼을 버려야지만 얘는 내려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얘기하는 어휘를 조금 더 부드럽게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얘는 불연속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해서 얘는 무지개 형태의 모습을 띄어줘. 무지개를 보면 알겠지만 빨주, 노초, 파남, 보로 되어져 있긴 한데 빨강과 주황색의 경계선은 안 보이거든. 왜? 연속적이다 보니까 스무스하게 되어 있어서 구분하기가 애매해. 그런데 이것처럼 만약에 에너지를 이렇게 버린다면 여기에 스크린을 이렇게 놨을 때 얘 같은 경우는 경계선이 애매하게 나오지만 얘는 이만큼을 버리니까 여기서 딱 찍히고 여기서 에너지가 찍히니까 어때? 여기서 어떤 불연속 여기는 없고 여기에서만 찍히니까 그래서 얘는 불연속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어떻게 스펙트럼을 조사했더니 얘는 연속 스펙트럼의 형태로 얘는 불연속 스펙트럼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선 스펙트럼으로 불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버리는 여기서 잠깐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져 있을 거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서 가까이 간다, 멀리 간다라는 건 에너지의 흡수 방출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이제 보호라고 하는 아저씨가 과연 이 전자는 핵 주위에 어떻게 존재할까를 다시 돌아온다면 결과를 먼저 할게요. 결론을 정리해봤더니 아주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전자는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전자는 불연속적으로 즉 다시 말하면 이 원자핵이 여기에 있고 전자가 여기에 왔다 갔다 뭐 에너지를 받으면 좀 절로 갔다가 에너지를 버리면 좀 다가갔다가 하지 이런 모습의 모형을 갖고 있지 않고 이 불연속이기 때문에 원자핵이 있으면 전자는 이렇게 에너지를 조금 받았고 좀 많이 받았고 덜 받았고 버리고 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정한 무엇이 불연속이라는 것은